오늘 제목은 여러분 굉장히 임팩트가 있습니다. 타인의 감옥에 살고 있다. 본문으로 우리가 안 들어가도 벌써 어떤 내용일지 느낌이 와요. 굉장히 공감이 되고, 특히 대한민국은 이 타인의 감옥이 제일 뭐라 그럴까? 탈출하기 쉽지 않고, 그 다음에 규모도 제일 크지 않을까, 전 세계에서. 그래서 반드시 토론해봐야 하는 주제. 저는 이 주제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불안사회 생존 철학 8번째 시간이고, 오늘은 여러분 더 특별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불안사회 생존 철학 오늘 한 문단? 한 8줄? 안 될 것 같은데. 한 8줄, 10줄? 한 문단을 읽을 거거든요. 근데 이 한 문단이 굉장히 말이 어려워요. 저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좀 재해석을 해봤거든요. 그 방법론을 보여드릴 건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불안사회 생존 철학은 지금까지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도 또 보시겠지만 명저 그 자체입니다. 벌써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주제가 너무 좋은 주제들이에요. 말 그대로 철학책이에요. 그 다음에 100권의 철학책을 한 권에 담았습니다. 100권 더 담았습니다. 레퍼런스를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 100권이 넘어요. 논문이 아니라 책이 100권이 넘어요. 정말로 우리 장폴 주아리 교수님이 정말 밀도 있게 집약해서 쓴 책이고, 이 책은 옛날 같았으면 사실 대국민 필독서인데 읽기 난이도가 상이나 최상은 이제 대국민 필독서 안 하기로 했어요. 왜냐면은 어려워. 그러니까 현실이 무시를 못 하겠어요. 왜냐면 대한민국 현실이 1.8권 평균 독서하고 있고 70%에서 60%의 분들은 단 한 권도 책을 읽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 대국민 필독서야? 하고 딱 펼쳤다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면서 이렇게 낙담하시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이제 읽기 난이도 중상까지만, 그러면서 책이 완벽해야 대국민 필독서로 이렇게 제가 선정을 할 거고, 난이도 빼면은 이 책은 뭐 완벽 그 자체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뇌를 바꾸려면은 결국에 어려운 책에 도전해야 됩니다. 특히 스터디형 가족 여러분들은 더 도전하셔야 돼요. 이런 책은 여러분들이 읽고 나시면은, 그래, 만약에 내가 교양대학교를 만들어서 100권의 책을 읽고 학생들을 이제 졸업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학위를 주겠다고 하면 이런 책은 분명히 한 권 들어갑니다.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책이에요. 그만큼 훌륭하고 너무 생각할 게 많은 책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책을 3번 읽었습니다. 이제 4번으로 향해 가고 있어요. 왜냐면 군데군데 다시 읽고 있으니까. 가제본으로 2번 읽었고, 이제 정식 책으로 나온 걸로 한 권 읽었고, 그다음에 제가 밑줄 그은 게 아니라 밑줄 그은 거에서 이거는 여러분들이랑 꼭 토론해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따로 메모를 한 게 이 정도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여기에요. 크라테스와 하르파르키아. 여러분 다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타인의 시선, 자기 외부에 있는 인간, 이런 것들이 나오죠.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 오늘 이런 게 주제예요. 여러분 그냥 목차가 미쳤어요. 너무 훌륭합니다. 목차가. 이성 지키기, 스스로 자유 창조하기, 인간 되기, 자신을 유지하기. 근데 이게 사실 이성을 지킨다는 게 뭐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설명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어보셔야 돼요. 되게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게 진짜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 갈릴레이로 시작하는데 예술입니다. 예술 진짜.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요만큼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줄 읽어볼 거예요. 근데 좀 한 문장 한 문장이 어렵습니다. 자, 그렇기에 누군가가 타인의 시선에 영원히 갇혀 살아간다면 그 감옥은, 갇혀 사니까 감옥인 거죠. 사실 자신 안에 지니고 있는 습관, 반응, 반사, 메커니즘, 걱정, 꿈, 모순들이 복합적으로 불안정하게 축적된 것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타인의 시선에 이렇게 갇혀서 감옥이라는 비유적 표현으로 말했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냥 그게 순전히 내가 만든 감옥은 아니에요. 분명히 타인이 큰 영향을 미쳐요. 근데 예를 들면 요 정도로 비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감옥이 있는데 건물은 타인이 만든 거고 쇠창살은 내가 만든 거 아닐까? 요 정도로 좀 비유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보면은 이게 독서 토론에서 이게 좀 우리 센스 넘친다, 서로 이렇게 박수 칠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타인은 내 우주의 중심. 말이 뭔가 너무 이렇게 촌철살인인 것 같아요. 내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어떤 뭐랄까 절대적 진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타인, 진짜 생뚱맞게 타인이 내 우주의 중심.
이라고 로빈슨은 노트에 적었다. 이 로빈슨이 그 로빈슨 크루소의 로빈슨이에요. 비인간화하지 않기 위해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을 기록하는 노트였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말이 쉽지가 않아요. 비인간화, 그러니까 인간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비인간화하지 않기 위해 자신이 하는 일을 모든 일을 기록하는 노트였다. 자기 자리를 잡고 살아가려면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이 필요하다. 시선의 감옥에서 살아야 하는데 이 감옥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다. 이 말이 너무 어려웠어요. 시선의 감옥에서 살아야 하는데 이 감옥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다. 칸트가 말했듯이 공기의 저항이 없으면 더 빨리 날 수 있지만 공기의 도움이 없으면 날 수 없는 새처럼 말이다. 모순인 거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요 통째로 챗GPT한테 쳐갖고 물어봤어요. 요거 좀 자세히 설명해줘. 챗GPT가 한 문장 한 문장 설명해줍니다. 그래서 아까 타인의 시선 영원히 갇혀 살아간다면 그 문장은 이 부분은 인간이 타인의 평가나 기대를 지나치게 의식하고 거기에 매여 살아가는 상태를 감옥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옥은 외부에서 주어진 것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순전히 내가 만든 건 아니에요. 분명히 외부에서 주어지는 게 있어서 것만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축적된 습관과 불안, 고정된 반응 패턴 등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타인의 시선에 신경을 쓰는 것은 외부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 안에 불안정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만들어진 문제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해 주죠. 굉장히, 그렇죠? 그다음에 타인은 우주의 중심이라고 로빈슨 노트에 적었다. 비인간하지 않기에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을 기록하는 노트였다. 여기서 타인은 우주의 중심이라는 말은 타인의 존재가 나의 삶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이건 어렵지 않죠, 그렇죠? 로빈슨이 기록을 통해 자신을 비인가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은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의해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읽고 나면은 좀 당연하지만 비인간화하지 않기 위해, 이게 되게 어려운 철학적 단어를 쓴 거잖아요. 어려운 어휘를 쓴 거잖아요. 그 비인간화하지 않기 위해를 이렇게 쉽게 풀어서 말하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비인간화라는 거는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그러니까 왜냐면은 왜 여러분 쓰는 게 정서명명하기가 중요하냐면은 생각에만 있으면 우리가 이제 뭐 놀라움의 마음의 기술에서 배웠잖아요. 이게 반추가 일어나서 불필요한 걸 계속 곱씹게 돼서 이게 네거티브 피드백, 음의 대먹임이 걸리면은 답이 없어요. 불안이 더 심하게 증폭돼서 그게 한계점을 넘어가면은 진짜 임계점을 넘어가면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객관화가 중요한데 누가 이렇게 봐줘서 조언해주면 좋겠죠.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문제의 핵심이 타인이 우주의 중심인 거예요. 그리고 누가 나를 봐줘서 객관화를 해주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지금 타인이 영향을 주는 게 문제인데, 그렇죠? 그럴 때 최고가 뭐냐면은 노트에 기록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진짜 모든 분들이 PDS 다이어리는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죠? 진짜 24시간 여러분 1시간 1시간씩 자는 시간 빼고 한 뭐 18시간 이렇게 기복을 해보죠? 7시간? 진짜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아요. 정말로. 여기 비인간화라는 말이 딱이에요. 그러니까 비자신화. 여러분을 잃어버리고 계세요. 시간을 잃어버렸다는 게 여러분 가장 구체적으로 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좋은 의미로 시간을 잃어버렸다는 건 뭐죠? 몰입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되게 나쁜 의미로만 시간을 날려요. 이 노트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유지하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즉 자아를 잃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행동을 뜻합니다. 이게 되게 그냥 읽으면 아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글을 읽는다고 해서 그걸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독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 책을 3번 읽었잖아요. 왜냐면은 정말로 적어도 영상에서 소개하는 거는 다 알고 최대한 이해도를 높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건 내가 좀 아리까리한데 그런 거는 다 챗GPT한테 쳐봤어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여러분 논술로 나오고 이런 게 언어 영어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다 맞겠죠. 아까 여기서 이런 문제에서 많이 틀릴 거예요. 이 과목은 누가 만든 겁니까? 그럼 내가 만든 거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타인과 내가 동시에 만든 겁니다. 이렇게 말해야 맞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잡고 살아가려면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이 필요하다.
자기 자신을 잃지 않고 타인의 시선에 완전히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금과는 다른 시각, 즉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타인의 시선에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우리는 뭐다? 진사일성 동물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래서 그냥 무조건 타인의 시선을 무시한다. 그게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시각은 자신을 타인의 시선에서만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자신의 주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세상과 소통하는 균형 잡힌 시각을 의미합니다. 왜냐면은 이런 거를 진짜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그냥 세상 그냥 무시하고 살자. 나만 중요해. 그게 최악이에요, 최악. 정말 최악이에요. 그 다음에 이 문장이 좀 유독 저는 어려웠거든요. 시선의 감옥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 감옥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다. 바로 나오잖아요. 이 문장은 매우 역설적입니다. 충돌한다는 거죠. 그렇죠? 시선의 감옥에서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나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아까 우리가 진사일성 동물이기 때문에 타인의 시선에서는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건 디폴트예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타인의 시선을 완전히 무시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이상 타인의 평가나 반응을 어느 정도 의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 문장이죠. 이 감옥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 타인의 시선에 신경을 쓰는 것이 괴롭고 얽매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동시에 이 시선이 있어야만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외로운 건 타인의 시선보다 어떻게 보면 더 괴로운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외로우면 어떻게 돼요? 멍청해져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뭐 개인별로 따지면은 분명히 다르겠지만 집단 실현을 했을 때 사람이 외로워지죠. 그 집단의 평균은 멍청해져요. 건강 상태가 어떻게 돼요? 악화돼요. 외로우면은. 외롭다는 건 뭐예요? 타인의 시선이 없는 거. 타인의 시선이 있어도 외로울 수는 있겠죠. 근데 어쨌든 뭔가 분리되면서 우리가 외로워지죠. 안 좋아집니다. 이 모순적인 상황을 통해 타인의 시선이 고통이면서도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뭐다? 고통이다. 인생은 고통이다. 그걸 아는 사람만이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고통이면은 그러니까 안 좋은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 뒤에 나오네. 이따 연결해서 얘기해 볼게요. 칸트가 말했듯 공기의 저항이 없으면 더 빨리 날 수 있지만 공기의 도움이 없으면 날 수 없는 새처럼 말이다. 이 부분은 칸트의 비유를 사용하여 모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항. 공기에는 새가 날 때 저항을 주기 때문에 빨리 날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공기의 도움. 공기가 있어야 뜨죠. 그렇죠? 이 비유를 통해 타인의 시선이 방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는 사회적 존재로 살아가기에 꼭 필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가 그거예요. 그냥 인생은 고통이다. 그게 굉장히 나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디폴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공기가 소중하다는 거 거의 모르거든요. 근데 숨 진짜 30초만 안 쉬어봐도 진짜 알잖아요. 그렇죠?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인생은 고통은 되게 당연한 건데 그럼 요거를 조금 더 깊게 파고 들어가 보면은 디폴트가 고통이기 때문에 무탈하기만 해도 행복한 거예요. 인생은 디폴트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내가 0만 돼도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인생은 여러분 디폴트가 고통이기 때문에 내가 플러스가 되죠? 극락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노력이 체계적으로 모이고 그게 꾸준해지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굉장히 진짜 태어난 거를 축복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인생이 고통이라면서요. 근데 내가 목표가 있고 내가 그걸 꾸준히 실천할 수 있죠? 그래서 내 인생을 플러스로 만들어내죠? 그건 여러분 인생은 디폴트가 고통이라 그랬어요. 분명히. 그렇죠? 근데 인생을 플러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아이를 잘 키우는 거 아니면 봉사를 잘하는 거 아니면 내 소명을 쫓는 거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걸 내 플러스로 잘 만들죠? 그럼 인생은 여러분 극락이 됩니다. 왜? 디폴트가 고통이기 때문에. 오늘 좀 찢은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책 진짜 미쳤어요.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진짜 안 읽어보시면 후회해요. 읽기 난이도가 상인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읽다가 포기해도 괜찮은 거예요. 읽어보려고 시도하고 한쪽이라도 읽은 게 중요한 거고 저는 이걸 특강을 10개 넘게 찍을 거기 때문에 제가 쉽게 풀어놓은 해설이 있기 때문에 읽는 거를 도전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시도 안 하는 게 최악인 거예요, 그냥. 인생은 고통이기 때문에 시도한 건 무조건 플러스거든요. 그래서 시도한 사람은 여러분, 그러니까 고통이기 때문에 시도가 의미가 있지. 여러분 천국에서 극락에서 모든 게 완벽하고 모든 게 내가 원하는 게 바로바로 나오는 세상에서 도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도전과 실패는 실패가 괜찮은 거예요. 왜냐면 기본이 우리 디폴트가 고통이기 때문에. 아무튼 너무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전 진짜 고 대표님이 이거 살려고 또 고생했거든요. 왜냐면 이게 원서가 프랑스 말이라서 막 번역기 돌려봐야 되는데 영어면 우리가 쭉쭉쭉 읽어볼 수 있는데 이게 번역 자체도 어려워요. 왜냐면 프랑스어를 번역하시는 풀이 우리나라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아무튼 번역가님도 고생하셨고 우리 고 대표님도 고생하셨고 우리 만든 직원분들도 고생하셨고 저는 고생 아닙니다. 이게 어려운데 이런 책을 여러분들 덕분에 진짜 저 혼자 진짜 제대로 읽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